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로봇 공장 도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특히 노동조합이야 노조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로봇 공장을 도입한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이 대대적인 변화가 과연 우리 사회와 산업,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숨겨진 의미와 파급 효과까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대차가 왜 이렇게 로봇 기술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실 로봇 기술은 이제 더 이상 공상 과학 영화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로봇 기술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로봇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정말 빠르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 AI가 결합된 로봇은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며 나아가 복잡한 문제 해결까지 시도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로봇들은 24시간 내내 지치지 않고 가동될 수 있으며 인간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파업이나 임금 인상 요구와 같은 이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는 곧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격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원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러한 로봇들의 도입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만큼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자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로봇은 인간이 수행하기에 위험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반복 작업을 대신함으로써 작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재해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로봇의 오작동, 안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비는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지만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님께서 로봇을 미래 사업의 핵심 축으로 명확히 천명하시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 개인 사직까지 출연하실 정도로 로봇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현대차로 하여금 미국 현지 공장에 로봇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생산 시설을 고도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현대차의 로봇 공장 도입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 경쟁,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 전략에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작동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선도주자로서 현대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동시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노조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봇 공장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우려를 표한 곳은 역시 현대차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노조는 공장 자동화, 특히 로봇 도입이 국내 일자리 창출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급격하게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로봇 도입이 결국에는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단순히 기호를 넘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로봇이 생산 공정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고 담당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인력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곧 사측이 노조와의 협상에서 더욱 강력한 카드를 주게 되어 노조의 전통적인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현대차는 로봇 도입 과정에서 노조와 크고 작은 때로는 첨예한 충돌을 겪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현대차가 스마트 팩토리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노조는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회사는 고용을 절대 줄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로봇 도입과 같은 사업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노조는 이를 중요한 쟁의사안으로 삼아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현대차와 노조 간의 갈등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일 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일부 선진 제조사에서는 자동화 기술 도입 시 노조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 도입이 마냥 부정적인 영향만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능성도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봇이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로봇 생태계 전체가 구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이 오히려 창출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인간에게 위험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반복적인 생산 공정을 대신 수행하게 되면 기존 근로자들은 로봇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 보수하는 엔지니어 역할 또는 로봇이 할 수 없는 고도의 판단력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정밀 조립 그리고 전체적인 생산 공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고부가가치 업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직무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재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자의 무려 59%가 현재의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대에는 단순히 생산 라인에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이터 분석 능력, 다양한 이종 기술들을 융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기술 이해도를 갖춘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교육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공동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의 구체적인 로봇 도입 전략과 향후 계획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제메에는 무려 750대의 최첨단 로봇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1,450명의 숙련된 인력이 투입되어 로봇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생산된 제품의 품질 검사, 그리고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 등 로봇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생산 방식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은 미국 현지에 로봇 데이터 수집 및 최적화를 위한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RMAC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로봇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자랑이자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명사인 아틀라스를 투입하여 부품 분류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로봇이 인간의 작업 영역에 더욱 깊숙이 들어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공지능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미래 로봇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수준의 로봇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로봇이 우리 삶과 산업 전반에 더욱 깊숙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26년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에서도 로봇 기술을 대대적으로 선보이며 로봇을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닌 미래 사업의 핵심 축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강력하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현대차가 로봇 기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차의 로봇 공장 도입은 단순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복잡하고 심오한 논의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의 로봇 공장 도입이 결국 노동의 종말을 가속화하여 사회 전체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자본이나 소수의 기술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가 노조를 단순히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나 적대적인 관계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 미래 변화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로서 상생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과 함께 작업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며 고위험 인공지능 AI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역시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상용화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법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로봇 기술의 발전이 인류 사회에 진정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로봇 공장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자 산업혁명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노조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로봇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인력의 직무 전환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구성원이 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대차의 로봇 공장이 단순히 생산성 향상만을 넘어 인간과 로봇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